지금 보는 그래프는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 수입니다. 2002년까지 1000명대를 넘기던 사망자 수가 무슨 일인지 2003년부터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2008년엔 기존의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네요. 대체 일본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자는 해마다 1000명이 넘었습니다. 1993년에는 1500명 가까이 됐죠. 그런데 1999년 일본의 음주운전 역사를 바꾼 사건이 일어납니다.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 운전자가 가족 여행 중인 승용차와 추돌하였고 불이 난 차 안에서 두 자매가 숨지고 맙니다. 가해자가 받은 형량은 고작 4년. 当時もともと上限5年だったもんですからそういう刑罰で 이듬해 대학생 2명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사고에도 징역 5년 6개월이 선고되자 적은 형량에 분노한 부모들이 법 개정을 위한 운동을 펼칩니다. 모두 37만 명이 서명했고 부모는 이를 정부에 전달합니다. 2001년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한 강력한 처벌법을 만듭니다. 바뀐 법에 따라 높은 형량이 줄줄이 선고됐고 이때부터 일본의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드라마틱하게 급락하기 시작합니다. 2007년 일본의 음주운전 처벌은 한 번 더 강화됩니다. 2006년 후쿠오카의 대교를 질주하던 한 차량이 5명의 가족이 탄 승용차와 추돌합니다. 가족이 탄 승용차는 바다로 떨어졌고 부모는 간신히 빠져나와 살았지만 뒷자리에 있던 아이 셋은 모두 목숨을 잃습니다. 가해 차량을 몬 사람은 후토시, 일본 후쿠오카시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게다가 옆자리에는 동승자도 있었죠. 후토시가 받은 형량은 20년. 하지만 음주운전을 방조한 동승자에겐 아무 처벌이 없자 일본 열도는 들끓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음주운전 동승자뿐 아니라 음주운전자에게 차와 술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처벌하는 조항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18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윤창호법은 일본의 처벌 조항보다 더 강한 무기징역까지 판결을 내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형벌은 더 무거워진 것 같은데 왜 우리 음주운전 사고 판결은 일본보다 약해 보이는 걸까요? 실제로 8년이라는 게 나오는 이유가 지금 양형 기준에 영향을 좀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양형 기준이란 법관이 마음대로 형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서 정한 권고 형량을 말합니다. 같은 사건임에도 판사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오자 형평성을 위해 도입됐는데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최대 8년, 뺑소니죄는 최대 10년을 권고하고 있죠. 법적으로는 권고적 기준에 해당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구속이 되거든요. 법에서도 법관이 양형 기준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거나 양형 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을 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된다. 이게 아무래도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양형 기준이 따로 있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일본은 양형 기준이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양형위원회가 따로 있거나 양형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법정형이 바뀌게 되면 검사가 그것에 따라서 구형하는 기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구형 기준에 따라서 판사들도 조금 더 유연하게 판결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많은 국민이 분노한 사건에도 기대에 못 미치는 판결이 나오자 이제는 양형 기준 자체를 없애거나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과 다를 바 없다는 음주운전. 윤창호법이 시행된 뒤 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내린 최고 형량은 여전히 8년에 머물고 있습니다.